갈게 왜 넣었지? 내가 밑에가 말게 하나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좀 업혔어. 공감이 와 이래서 소리를 들어오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비TV의 승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제가 오늘 개봉일이었죠.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라는 방탄소년단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이게 어쨌든 팬들 입장에서는 제가 영화에 나왔던 어떤 특정 멤버의 특정한 발언을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생략을 하고 어쩌면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만 좀 저와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 내용들에 제 의견 같은 걸 좀 덧붙여서 일단 영화 관람 자체는 그 현재 상황 때문에 한 좌석을 이렇게 건너뛰고서 이제 앉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외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가 있었고요. 작년 러블셀프 콘서트 월드 투어를 배경으로 해서 멤버 개개인의 인터뷰가 중간중간 삽입되는 기존에도 선보였던 것처럼 전형적인 방탄소년단의 다큐멘터리 영화 그런 폼이었습니다. 제목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더 무비 하고 이제 페르소나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페르소나는 제가 예전에 남준이 그 인트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앨범의 인트로 영상이 공개가 되었을 때도 물론 언급을 했었지만 이미 이제 여러분들께도 익숙한 그런 단어가 돼버렸죠. 페르소나라고 하면 가면이라고 해서 특히나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 사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저희가 보는 그런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이 아마 그들에게는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멤버 개개인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이런 방탄소년단 그룹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혹은 페르소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멤버 7명이 전체적으로 뭐 동일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지만 어쨌든 멤버 한 명 한 명도 우리처럼 사람들처럼 저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그런 뭐 정의라든지 의견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었어요. 아미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멤버 7명 모두의 생각에 다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석진이 형, 그러니까 석진이 형이 인터뷰했을 당시에 그 본인이 얘기한 그 뭐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입장들과 너무 약간 좀 비슷한 경향이었기 때문에 그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조금 더 크게 와닿고 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뭐 1년 전, 2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다뤄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에 지금의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주로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에는요. 매번 안 좋았던 적은 전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개봉한 그 4개의 영화들 중에서 이번 영화가 저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이런 그룹 내에서 형 라인과 막내 라인이라는 그 경계선이 굉장히 좀 확고하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마이크를 잡는 쪽이 대부분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남준이나 아니면 윤기 형이었다 보니까 저는 막내 라인에 대해서 정말 한없이 어리다고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이번 영화에서 뭐 지민이라든지 아니면 태영이, 정국이 3명 각자가 하는 얘기들도 그렇고 물론 이제 뭐 남준이나 윤기 형뿐만이 아니라 석진이 형 그리고 호서이까지 하는 얘기들도 이 7명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깊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 그 또래의 청년들이 할 수 없는 좀 굉장히 좀 진귀하고 특별한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현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과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특히나 저는 이번 영화에서 지민이의 말솜씨가 너무 뛰어나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정말 본인 생각을 잘 정리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멤버였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 뭐 누가 뭐 대피 뭐 이렇게 써주고 막 대본 이렇게 만들어진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정말 개인의 생각을 여과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참 방탄소년단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었고 방탄소년단 이후로도 존재하고 있는 이런 뭐 멤버들의 일상이나 아니면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는 그 컨텐츠 자체가 사실 여전히 타 아이돌 그룹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성공 요인들 중에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컨텐츠였던 거고 회사에서도 이런 뭐 팬들의 니즈를 확실히 반영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컨텐츠를 이렇게 본인들만의 색깔로 만들고 영화화하고 또 이렇게 선보인다는 게 정말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영화는 정말 팬들만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지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정말 굉장히 많은 주목과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K-팝, 특히 아이돌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조차 뭔가 그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해야 하나? 가요계의 대다수의 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의견 속에서는 항상 좀 뭔가 가벼운 음악이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버린 게 지금 현재의 방탄소년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멤버 한 명 한 명 누군지 모르고 얼굴도 모르더라도 도대체 이 그룹이 뭐길래 이 그룹이 왜 어떻게 성공했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한동안 좀 덕질에 좀 지쳐 있었거든요. 제가 뭔가 덕질로서 제가 위안을 삼지 못했던 건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고 뭐 온라인 콘서트 공연도 진행이 됐었고 방방콘이죠. 방방콘 진행이 됐었고 또 이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나 전시, 뭐 공연 이런 문화 쪽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금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는 와중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엄청나게 와닿지 않았던 건 원래부터도 이런 컨텐츠 자체에 되게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하지만 타이틀곡의 뭐 뮤직비디오 공개라든지 이런 어쩌면 좀 구미가 당기는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당연히 찾아보게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느끼는 희열, 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최근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플랫폼 자체에 굉장히 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끌린다고 해야 되나? 엄청 기대가 되거나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컴백 영상이라는 것도 정말 간절히 기다리다가 영상이 딱 공개가 되었을 때 컴백을 했을 때 그거를 보는 맛이 있는 거지 계속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되게 질 좋은 영상을 어쨌든 공식 배급처에서 만든 영상이니까 질 좋은 영상을 또 좋은 음악들을 큰 스크린으로 되게 빵빵한 사운드로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지쳐 있었던 잠깐 멈춰 있었던 제 이런 덕질 라이프에 뭔가 새로운 약간의 활력이 된 듯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예매를 좀 고민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예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꼭 기회가 되실 때 또 이렇게 상영을 길게 하지 않잖아요. 영화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주변에 방탄소년단에 뭐 어느 정도 관심은 있지만 하지만 뭐 자세하게 멤버들이 누군지 모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그런 지인들이 있다면 함께 영화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은 입덕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 거는 멤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좀 비주얼 맛집이기 때문에 그냥 보더라도 너무 대요잼이었어요.